여러분, 친구랑 브런치 약속 잡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AI한테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잡는 거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죠. 이 똑같은 일을 AI한테 시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 AI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AI가 곧바로 알아듣기 힘든 그런 묘묘한 맥락이나 애매한 표현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AI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사용자가 던진 이 간단한 요청 한 문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만들 AI 에이전트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인 셈이죠. 사용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요일에 브런치 먹으러 가자. 내 친구 앨리스, 밥, 찰리도 초대하고 싶어. 어때요? 진짜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이 짧은 문장 안에 AI가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여러 개 숨어 있답니다. 자, AI가 일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AI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조각들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일요일이라는 단어예요. AI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은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 그러니까 오늘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이라고 툭 던지면 대체 어느 일요일을 말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바로 프롬프트 증강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AI한테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날짜는 이거야 하고 현재 날짜 정보를 슬쩍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도 현실 세계의 시간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날짜를 알려줬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 여전히 애매한 게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어느 일요일 하는 문제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똑똑한 AI 에이전트라면 이런 애매한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사용자한테 다시 물어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날짜는 딱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은 뭐죠? 그렇죠. 실제로 예약을 해야죠. 근데 이 예약이라는 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은 그냥 통째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약만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 즉 예약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예약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해요. 먼저 식당에 예약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메뉴 정보도 싹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예약을 딱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전문가인 셈이에요. 여기서 잠깐 에이전트라는 게 대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특별한 임무를 받은 코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혼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다시 써먹을 수도 있고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죠. 어때요? 예약이라는 일이 에이전트로 만들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죠? 자, 예약 에이전트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죠? 근데 아직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친구들 각자의 취향이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챙기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에게 기억력과 지능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에이전트는 장기 기억이라는 걸 써서 친구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다 저장해두고 있어요. 앨리스는 채식주의자고 연락은 문자로 하는 걸 좋아하지. 밥은 유제품을 못 먹으니까 이메일로 연락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맞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식당 메뉴는 보통 그냥 줄글로 쫙 써 있잖아요. 이렇게 형식이 없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채식주의, 글루텐 프리처럼 딱딱 정해진 친구들의 식단 정보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는 거죠. 이게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바로 메뉴 평가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 도구는요. 식당 메뉴 전체랑 친구들의 식단 정보를 딱 입력하면 이 메뉴는 이 친구들한테 85점짜리네?
하는 식으로 적합도를 점수로 딱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설계 원칙, 역할의 분리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메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전체를 지휘하는 주체자 에이전트는 친구들의 식단 같은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죠. 하지만 예약 에이전트는 어때요? 그냥 총 몇 명 오는지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개인 식단 정보 같은 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만 딱 집중하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훨씬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드디어 우리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로 나가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초대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뭐라냐면요. 아까 저장해둔 장기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앨리스는 문자, 밥은 이메일, 찰리는 캘린더 초대. 이렇게 친구들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외부 서비스랑 연결해서 각 친구에게 딱 맞는 맞춤 초계장을 자동으로 싹 보내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전체 그림, 이 청사진을 한번 쭉 훑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정리해보죠. 우리가 이 브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썼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AI한테 시간 개념을 알려준 프롬프트 짐강이 있었고요. 친구들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과 맥락도 있었죠. 그리고 예약만 전문으로 하던 서비스형 에이전트, 메뉴를 꼼꼼히 따져보던 평가 도구, 마지막으로 실제로 초대장을 보낸 실행 도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AI 에이전트 툴킷이 완성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요, 사실 알고 보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 일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논리적인 단계로 쪼개서 자동화시킨 것,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이런 똑똑한 AI 에이전트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으신가요?